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18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아마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이 기사가 어디 갔지? 뭐 이렇게 찾아본 기사가 있었을 텐데 그게 바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결과일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이 있길래 오늘 아침에 그에 관한 기사가 없을까 하는 걸 저도 궁금해서 이리저리 좀 찾아봤는데 어제 그 공방이 있었죠. 이준석 전 대표는 본인이 직접 이 가처분 심리에 출석을 했습니다. 원래 본인이 안 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출석을 해서 기자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절차적으로 잘못된 부분과 더불어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께 드릴 수 있는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 가처분 신청 신문에 들어가서는 당원에는 당대표가 고리되거나 아니면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준석에 대한 당원권 정지는 고리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비상상황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국민의힘 측도 여기에 대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현 비대위 체제가 이준석 전 대표 측과 법정 공방을 벌이는 그런 국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기 2년 중 6개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 자체가 비상상황이니까 해당 내용은 당의 적법한 유권 해석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외에도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판사 출신이거든요.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얘기하는 4가지 사항, 이런 것들은 들어서 이거는 볼 것도 없이 기각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은 지금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이죠, 법원. 이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민사 51부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이걸 다루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근데 어제 1시간 정도에서 신문이 끝났거든요. 끝나고 나서 법원 관계자가 진짜 매우 이례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중에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근데 그게 어제 오후 3시에 신문을 시작해서 4시쯤에 끝났는데 오늘 중에는 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17일 중에는 이라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18일 지금 이 시간이 6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오전 6시가 좀 넘었는데 과거에 보면 가처분 신청이 7시, 오전 7시, 8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후에 나올 것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법원 관계자가 적어도 어제 오늘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하고 신중히 판단해서 조만간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이죠. 진짜 이거는 판사만이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저도 그 정도로 강하게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법리 논쟁에 들어가서 어느 쪽이 이길 것인가 이거는 사실 저는 늘 정치적 해법을 주장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의미도 없지만, 그러나 이 결과는 공적인 권위가 부여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 지금 비대위 체제는 그냥 스톱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돼서 다시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 이런 걸 거쳐서 아마 비대위를 새로 구성해야 되는 상황이 그야말로 비상상황이 되는 거죠. 진짜 비상상황이 되는 겁니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비상상황.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런가 하면 그냥 인용돼 버리면 그러면 그럼 예상대로 됐다. 그래서 인용이 되면 이준석 대표의 1차적인 도발 이거는 실패로 끝나는 거고요. 물론 실패로 끝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는 계속해서 본안 소송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근을 비롯한 국민의힘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 지금과 마찬가지로 자중자애하라. 당을 이렇게 직전까지 대표한 사람이 흔들어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난을 가하겠지만, 잘 아시지만 이준석 전 대표라는 사람과 같은 정치 스타일,
이준석 전 대표가 보여온 정치 스타일은 아랑곳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예상컨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다루는 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지피지기 얘기를 자꾸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은 그 지피지기가 안 돼 있다.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연구하고 이 문제의 대처를 처음부터 대처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뭐 보나마나다, 가처분 신청 다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도 기각의 가능성이 한 90%쯤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과거에 이런 정당 내부의 일을 가지고 가처분 신청하거나 뭐 이랬을 때 지금까지 법원이 보여온 일반적인 흐름은 정당 문제는 정당 내부에서 해결해라, 이런 흐름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도 뭐 이거 정당 내부 문제 아닌가, 이렇게 이제 판단이 돼서 아마도 전례에 따르면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어제 법원에서 뭐 어제 중에는 결정 안 내리고 조만간 신중히 판단해서 결정 내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진짜 90% 이상의 법조인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이거는 보나마나 기각이다, 이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렇지 않습니까? 보나마나 기각이면 뭐 처음부터 저렇게 뭐 어제는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오전 6시가 훨씬 넘었는데 6시 반 정도가 돼가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안 나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적어도 보나마나 기각은 아니다, 이건 명확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말 법률 전문가들의 논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쉽게 결론이 나는 상황은 아닌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불안감이 증폭이 되겠죠. 이거 왜냐면 제가 여기저기 법조인들한테 취재해본 바로는 이건 기각됩니다 라고 얘기한 사람이 물론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일부는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아니 이게 이준석 전 대표한테는 그대로 흘러가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법원이 개입하지 않으면 결국 권력자가 정당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길을 법원이 터주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판사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이 황정수 부장판사라는 사람은 글쎄요, 뭐 간혹 좀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상식하고 좀 어긋난다 뭐 이런 판결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그게 있었다고 해서 이 문제도 또 상식에 어긋나게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도 명색이 남부지방법원의 수석부장판사인데 뭐 그런 부분을 의심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여하튼 판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법조인들이 좀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라는 사람이 내리는 결론이 그냥 90% 정도의 법조인들이 무조건 기각이다, 그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물론 조만간 결론이 나겠지만, 진짜 조만은 뭐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결론이 나겠지만 여하튼 일반적인 예상을 여기까지는 빗나갔다, 무조건 기각 이런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뭔가 굉장히 많이 따져볼 것 같은, 그리고 따지고 있는 지금 현재도 이런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진짜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글쎄 오늘 오전 중에 나올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여하튼 이것도 또 하나의 굉장한 주목할 만한 포인트가 되겠다. 오늘 조금 뒤에 8시 반이면 조호영 비대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거든요. 근데 뭐 이게 회의가 되겠습니까? 만약 그때까지 이 가처분 결과가 안 나온다면 이게 뭐 풍전등화와 마찬가지죠.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조호영 비대위가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인데, 여하튼 어찌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기각이 되든 뭐 인용이 되면 뭐 말할 것도 없고, 기각이 되더라도 이준석 전 대표가 본안 심리까지 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정말 집권당의 이
갈등, 내홍 이게 그치지 않는 것 아니냐. 지금이라도 정치적 해법 어렵겠지만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자꾸 드리는 이유입니다. 고맙습니다.